안녕하세요, 원몽캠입니다. 오늘은 사실 좀 특별한 콘텐츠인데 카메라를 제공을 받았습니다. 평소에 GR3X 정말 좋아하고 되게 잘 쓰고 있었잖아요. 그쵸. 근데 그걸 보고 이제 세기 PNC에서 요 GR3를 대여를 해주셔서 한 달 정도 사용해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원고리와 대여 정도를 해주신 것 같고, 오늘은 제가 GR3와 GR3X를 사용해 본 사용 후기 이런 것들을 컨텐츠로 만들어 보려고 해요. 이제 생김새부터 얘기를 할 건데, 생김새 어때 보이나요? 되게 비슷한 생김새죠. 거의 비슷하면서 아주 미세한 차이가 있더라고요. 앞부분이 살짝 GR3X가 살짝 더 두껍습니다. 미세하게 좀 더 두껍고, 근데 뭐 거의 차이가 없다고 봐도 되지 않을까요? 들어보니까 GR3X가 조금 더 무겁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찾아봤는데 GR3X가 부피가 살짝 더 크고 무게도 조금 더 무거워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차이냐면은 얘가 부피가 239cc고 얘가 225cc라고 합니다. 거의 뭐 되게 미세한 차이인데, 그리고 또 무게도 이게 262g이고 얘는 257g이래요. 한 5g 정도 차이 나죠. 근데 거의 뭐 차이가 없다고 봐도 될 것 같고, 무게는 사이즈도 거의 비슷한데 이렇게 또 대보면은 아주 미세하게 살짝 부피가 살짝 더 크긴 해요. 그래서 약간 겉 모양은 그 정도의 차이가 있다. 화각은 GR3는 풀프레임 한산으로 28mm의 화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 GR3X는 풀프레임 기준으로 40mm 정도의 화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 다 일단은 제가 자주 사용하는 화각이고 좋아하는 화각인데요. 사용 예시를 들면은 카페에서 28mm를 사용하면은 맞은편 사람이 약간 편안하게 나오는 정도? 40mm로 찍게 되면은 약간 좀 타이트하게 나와요. 약간 몸을 뒤로 빼서 찍어야 하는 약간 그런 정도의 화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화각 차이는 그 정도 나고요. 야외에서 도시에서 찍는다고 할 때 넓은 야외 공간에서 촬영할 때는 저는 28mm보다 40mm가 좀 더 좋았어요. 왜냐면 이제 화각이 상대적으로 좀 좁기 때문에 약간 프레임에서 빼고 싶은 것들 있잖아요. 서울 도심 속에서 이제 촬영을 하는데 좀 살짝 멀리에 있어요. 살짝 멀리에 있는데 보통 찍었을 때는 28mm로는 내가 원하는 피사체를 선택하고 그 주변에 있는 것들을 빼고 싶으면은 얘를 상당히 좀 많이 움직여야지 그 피사체만 집중해서 찍을 수 있었다면, 40mm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화각이 좀 더 좁기 때문에 프레이밍에 좀 자유도가 조금 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스트릿 포토를 찍을 때요. 그러니까 이제 28mm의 경우에는 광활하게 나와가지고 좀 원하는 피사체를 골라서 빼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거리 사진이나 이제 여행 사진에서도 사용성이 정말 좀 달랐는데, 28mm는 약간 더 광각이고 움직일 수 있는 프레임이 넓어서 좀 더 역동적인 사진을 촬영할 때 좀 좋았었던 것 같고, 그리고 40mm의 경우에는 피사체에 뭔가 다가가기 좀 부담스러운 환경이거나 아니면 조금 살짝 멀리 있는 경우에 촬영하기에 좀 편안했어요. 피사체의 주목을 끌지 않고 자연스러운 느낌을 촬영하기가 좀 더 좋았던 거죠. 근데 28mm로 촬영을 하다 보면은 약간 다가가서 촬영을 해야 돼서 좀 시선을 끌 확률이 좀 높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인물을 찍거나 할 때 28mm로 찍는 경우에는 들킬 각오로 찍어야 된다. 그렇다고 몰래 사진을 찍으라는 건 아닙니다. 몰래를 사진 찍어서 올리게 되면은 그것은 이제 불법이기 때문에, 초상권이나 이런 부분에 이제 걸리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찍더라도 이제 나중에 허락을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좀 자연스러운 사진을 찍기 위해서. 그럴 경우에 28mm로 찍기에는 부담스러운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라는 점을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쫄보들을 위한 카메라입니다. 40mm는 좀 더 멀리에서 찍을 수 있기 때문이죠. 만약에, 그리고 이런 센서가 큰 카메라를 원하시는 분들은 약간 그 얕은 심도 때문에 이런 카메라를 원하시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뒤에 날아가는 거. 뒤에 날아가는 거. 뒤에 날아가는 효과를 내려면 사실 40mm가 좀 더 유리해요. 좀 더 화각이 좁고 약간 공간감을 느낄 수 있게 만들기 때문에. 28mm의 경우는 화각이 넓게 나와가지고 약간 공간감을 내기에는 40mm에 비해서 좀 더 뒤처지는 감이 있습니다. 얘도 접사 모드로 가까이서 찍게 되면은 뒤가 충분히 날아갈 수 있게 찍을 수 있었고, 40mm도 마찬가지였고요. 접사로 찍게 되면은. 스냅 모드 같은 경우에는
둘 다 카메라에 스냅 모드라는 게 있어요. 스냅 모드가 뭐냐면은 어느 정도 거리를 내가 2m, 3m 맞춰놓고, 그러니까 초점이 고정 초점인 거죠. 그리고 누르면은 바로 사진을 찍힐 수 있게, 캔디드 샷을 찍거나 아니면은 급박한 상황에 사진을 찍어야 할 때 쓰기에 되게 좋은, 스트릿 포토에 쓰기 좋은 그런 용도였는데, 그런 용도로 사용할 때는 오히려 광각 렌즈 28mm 렌즈가 스냅 모드로 찍기가 더 좋았어요. 일단 화각이 넓어서 급하게 사진을 찍어도 어느 정도 피사체를 놓치지 않게 찍을 수 있는 면도 있고, 초점이 정확하게 맞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맞지 않았을 때 광각으로 보게 되면은 그래도 주변에 피사체들도 여러 보이기 때문에 티가 덜 난다. 그 대신에 이거는 화각이 좁기 때문에 자칫하면 뭘 찍은지 모를 수도 있다 라는 게 있습니다. 멀리에서 찍지 않는 이상. 그래서 스냅 모드로 편하게 찍기에는 또 28mm 카메라가 더 사용성이 좋았습니다. 컬러는 사실 동일하죠. 이 GR3나 GR3X에 사람들이 주로 쓰는 게 네거티브 필름 컬러랑 포지티브 필름 컬러 이렇게 있어요. 어떤 게 더 마음에 드셨어요? 네거티브가 더 마음에 들었나요? 저는 포지티브가 더 마음에 들었는데, 네거티브 컬러가 마음에 드는 이유가 뭘까요? 그 약간 색감 빠진 거가 마음에 들었죠. 네, 맞아요. 좀 물 빠진 색깔 같은 맞아요. 느낌이어서 좀 더 세련된 느낌? 세련된 느낌. 매거진에서 이제 들어가는 그런 스티샷 뭐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느낌 있게 찍힌다. 약간 차분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냥 그거는 개취인 것 같아요. 저는 포지티브로 찍은 게 좀 마음에 들었었는데, 사진전 같은 데 가면은 보이는 약간 그런 느낌의 컬러? 진짜로 실제 네거티브 필름을 현상했을 때, 포지티브 필름을 현상했을 때 그 색상의 느낌을 잘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컬러에 대해서는 되게 만족스럽게 썼고, 아까 그 얘기를 잘 해주셨는데 마치 매거진에 나올 것 같은 색감이라고 해주셨잖아요. 실제로 주변에 웨딩 스냅이나 행사 촬영, 매거진 촬영 그럴 때 현업에 사용하시는 경우를 종종 봤어요. 그러니까, 결혼식 그때 갔을 때도 야외 결혼식 때 네. 찍고 있는 분이 계셨고, 이걸로. 맞아요. 그러니까 본 스냅 카메라가 따로 있고요. 그리고 가볍게 주변 환경을 촬영하기 위한 보조 카메라로서 GR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좀 있었어요. 약간 그런 스케치 촬영? 느낌? 네, 스케치 촬영의 용도도 있고, 되게 다양한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 빨리 꺼내서 찍을 수 있는 카메라 용도로도 되게 맞아.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강아지가 들었어요. 지나가는 거나 네. 뭐 이런 거 찍고 싶을 때. 네, 맞아요. 그 보조 수단으로도 많이 쓰고, 보정을 크게 많이 안 해도 매거진이나 웹에 쓰기에 맞아. 좋은 컬러였다. 저도 이번 맞아요. 행사 촬영 때 이 카메라 2개를 들고 갔어요. 메인 카메라 없이 40mm, 28mm 들고 갔었는데, 제가 여행 다닐 때도 표준화가 50mm대 카메라랑 광각 28mm대 이렇게 2개를 항상 들고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멀리서 찍어야 되는 거는 표준화각으로 촬영하고, 가까이서 찍거나 좀 더 넓게 찍어야 되는 건 28mm로 찍고 했었는데, 이번에 행사 촬영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워크샵이나 이런 걸 하고 있을 때 가까이에 다가가면은 그 워크샵을 진행하고 있는 사람이 부담스러울 때가 있거든요. 사진 찍고 있다는 거에 때문에 약간 맞아. 삐질 땀도 나고 또 약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멀리에서 40mm로 찍었고, 뭐 기념사진이라든지 2명 이상의 사람이 만나서 있을 때, 뭔가 누군가 대화할 때는 가까이 가서 사진을 찍어도 사실 그 사람한테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스럽지가 않아요. 그래서 28mm로 주로 찍었었던 것 같고, 행사 촬영 때도 이 2카메라로 촬영을 했는데 괜찮았습니다. 어려운 점이 없었고요. 다만 이제 좀 어두운 촬영 환경에서는 포커스를 잘 못 맞추는 경향이 있긴 하더라고요. 나는 특히 이게 오히려 그래서 반대로 빛이 좋은 날 있잖아. 그럴 때 더 빛을 발하는 것 같아, 이 카메라가. 빛이 좋으면 더 예쁘게 찍혀. 더 필름 카메라처럼 찍히고. 아, 그런가요? 더 예쁘게, 더 만족도가 높아 올라가는 사진이 나오는 것 같아, 빛이 많을 때. 맞아요. 그래서 가끔 여행 카메라 추천을 받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항상 물어봐요. 제 인스타그램이랑 유튜브 같은 데서 여행용 카메라 좀 추천을 해주세요 라고 하시는데, 꼭 이 GR 시리즈 카메라를 그 리스트에 꼭 넣곤 합니다. 이 카메라를 들고
뭔가 찍는 나의 모습? 맞아. 카메라가 약간 좀 이쁘게 생겼거든. 좀 귀엽고 이쁘게 생겨가지고 그런 거를 감안해서 좀 괜찮은 여행용 카메라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좀 추천을 드리고 있고, 이걸 들고 찍는 나의 모습을 찍는 그 셀카 있잖아. 거울이나 이런 거에 비치는 모습 찍을 때도 그냥 다른 카메라보다 리콜을 내가 들고 있다라는 게 찍히면은 그것도 하나의 어떤 패션 같은 느낌? 맞아요. 패션, 약간 패셔너블하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카메라가 힙스터들이 많이 쓰는 카메라 그런 느낌입니다. 여행용으로 한번 써보셔도 되게 좋을 것 같은 카메라고, 열악하지만 앱도 있어요. 이미지 싱크라고 사진을 찍고 바로 스마트폰으로 올릴 수 있는, 약간 팁 중에 또 하나긴 한데, 내가 사진을 어디서 찍었는지 한 번에 보고 싶을 때 있잖아요. 사진에 GPS 정보를 등록하면 좋거든요. 근데 이 GR의 그 이미지 싱크 앱이랑 연결해 놓으면은 나중에 한 번에 내가 움직인 어디에서 찍었는지 시간이랑 이런 걸 맞춰가지고 얘가 기록해놨던 핸드폰에서 기록돼 있던 GPS를 사진에 넣어줘요. 근데 옮기는 장소만 적용이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찍었을 때? 네, 찍었을 때. 내가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촬영한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얘가 뭐 1시에 촬영을 했다. 그럼 얘는 그 이미지 싱크 앱이 켜져 있고 뭔가 연동이 어떻게 돼 있으면은 1시쯤에 내가 움직인 기록이 여기에 있다가 이 카메라로 이제 넘어오게 되는 그런 느낌인 거죠. 그럼 핸드폰을 놓고 가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핸드폰 같이 그러니까 핸드폰 정보에 있는 GPS를 얘 시간대에다가 적용해준다? 나중에 한 번에 적용시켜주는 사진을 옮길 때 그런 기능을 좀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 다른 그 카메라 앱에도 다 그런 기능이 있긴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이 GR 외에 약간 어떤 팁으로 드리는 거고, 이미지 싱크로 이제 사진을 다운받아서 딱 오면은 핸드폰 앱 같은 경우에 잠깐 보여드리면은 앨범이나 보관함에 가면 이렇게 장소라고 나오잖아요. 여기 이렇게 사진들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내가 어디서 이런 사진을 찍었는지 이렇게 기록이 되니까 만족감? 어떤? 내가 그 지역에서 이런 사진들을 모으고 있다라는 그런 만족감도 들고. 그게 리코 앱이에요? 아이폰 기본으로. 아이폰. 그건 아이폰을 찍은 거가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긴 하는데 여기에 있는 사진을 다운받아도 여기에 표시가 됩니다. 리코로 찍은 것도? 리코로 찍은 맞아, 것도. 맞아. 그런 게 좀 아쉽긴 했어. 핸드폰으로 찍은 거는 당연히 체크가 되는데 카메라로 찍은 거는 그런 게 안 돼서 따로 이제 관리를 해야 되잖아. 네네네. 그런 게 좀 아쉽긴 했는데. 꿀팁입니다. 이 리코 카메라로 여행에서 사진을 찍고 그렇게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좋네요. 이 카메라를 어떤 사람한테 추천을 해야 되나 좀 고민을 해봤어요. 28mm, 40mm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은 약간 자신이 좋아하는 화각이 어떤 화각인지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서 추천이 갈릴 것 같아요. 스마트폰 화각이랑 겹치지 않고 촬영을 하고 싶다. 스마트폰도 사진을 찍고 이 카메라로도 사진을 찍고 싶은데 화각이 겹치지 않고 얘는 따로 용도를 두고 촬영하고 싶다 하면은 40mm를 추천해 드립니다. 스마트폰 화각은 보통 28mm, 24mm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광각으로 촬영하고 싶을 때는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하시고, 표준 구간에 가깝게 촬영하고 싶으면은 GR3X를 쓰시고, 심도가 얕게 찍거나 큰 센서의 느낌 충만하게 느끼고 싶다 하면은 이 GR3X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넓은 배경을 찍고 싶고 가까이에서 뭐 카페 같은 데서 연인이나 친구를 찍고 싶다, 음식 사진을 찍거나 여자친구 사진을 자주 찍거나 좀 용기가 넘친다, 사람들 가까이 가서 막 찍고 싶다, 좀 친구들이랑 뭐 활동하는 사진도 찍고 파티 사진도 찍고 싶고 그런 다양한 환경에서 빠르게 찍고 싶다, 콘서트장에서 찍는 것도 사람들이랑 그런 것도 기념사진 위주로 사람들이랑 기록을 남기고 싶다면은 28mm를 추천드립니다. 저는 그것도 있을 것 같아요. 골목 사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네. 것도 28mm가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왜 어울린다고 생각하죠? 좁은 공간이니까 거기가 이렇게 쫙 더 넓게 나올 수 있잖아요. 좀 더 골목의 느낌을 더 내기 위해서 이렇게 쫙 집중되는 느낌이요? 물론 뭐 골목의 디테일들을 찍을 때는 이게 더 맞아요. 좋을 수도 있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를 담을 때는 네, 전체적인 분위기를 담을 때는 28mm를 찍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네. 아니면 혹은 둘 다 가져가세요. 둘 다. 그러니까 가격이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둘 중에서 내가 뭘 사고 싶을지 먼저 정해. 나는 이 카메라가 좋아. 그럼 이걸 사. 그럼 여자친구나 남자친구한테 넌 이걸 사라.
넌 28mm를 사라. 그래서 둘 다 가지고 가서 각자 찍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 한 명은 약간 망원으로 찍고 한 명은 약간 광각으로 찍고 하면서 찍다 보면은 서로에게 맞는 화각이 찾아질 거예요. 왠지 여자친구가 더 잘 찍는 것 같고 저 사진이 나온 것 같아. 내가 저렇게 찍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바꿔서 찍어보자 해서 또 바꿔서 찍어보고 그러면은 자신에게 맞는 화각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다만 이제 둘 다 한쪽 화각에 치우치면은 그건 좀 곤란하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다른 화각의 카메라를 두 개를 들고 다니는 것만으로 좀 더 사진을 좀 더 재밌게 찍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상에서 사진 테라피 용어로 쓰기 좋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산책을 하면서 예쁜 사진을 찍다 보면은 좀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맞아. 근데 핸드폰으로 찍는 거랑은 좀 느낌이 달라. 그러니까 핸드폰으로 찍으면은 이게 사진을 찍는 느낌이 맞아. 안 들더라고요. 그게 왜 그런지 아실까요 혹시? 핸드폰 카메라는 그냥 기록용에 가까운 것 같아. 그러니까 모든 거를 다 찍을 수 있잖아요. 저장해놔야지 하고선 찍기도 하고 그렇다 보니까 물론 아이폰 최신 버전은 시네마틱으로도 찍히고 좋긴 한데 그게 아니면은 약간 그런 감성이 없다 그래나?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저는 제가 그 카메라 테라피를 좋아하는데 카메라만 들고 특히 리코만 들고 사진 산책하는 걸 좋아하는데 그 이유가 핸드폰을 들고 다니면 어쨌든 찍다가 또 무슨 알림이 오고 계속 그거를 또 확인하게 돼요. 그러면은 그 산책에 집중을 못하게 되는데 그래서 핸드폰을 꺼놓고 아니면 놓고 가거나 그렇게 그냥 가방에 넣어놓고 카메라만 들고 하면은 은근히 이게 디톡스가 돼. 맞아요. 디지털 디톡스, 스마트폰 디톡스. 그 시간에는 온전히 그 산책을 즐길 수가 있다. 맞아요. 그게 차이가 딱 생기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예쁜 사진을 찍고 싶어서 카메라를 들고 나갔을 때 따로 모아져 있는 공간이 카메라에 있다는 거예요. SD카드에 찍고 싶은 사진들이 모아져 있는 공간이 따로 있는 거랑 여기에 뭐 기록용으로 여러 잡동사니 사진들 있잖아요. 거기에 섞여 있으면은 맞아. 잘 안 보게 되고 맞아. 이게 어떻게 찍은 건지도 잘 모르게 되는데 여기에 따로 보관이 돼 있으면은 다른 느낌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여기에 들어있는 거는 좀 더 나를 위해서 찍은 사진 같기도 하고 약간 그런 느낌도 들기도 하고 그리고 핸드폰을 들고 사진을 찍는 행위랑 카메라를 들고 사진 찍는 거랑 약간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핸드폰으로 찍는 거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냥 일상 어느 순간에나 찍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카메라는 내가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사진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 아닌가? 그리고 좀 부담스럽지 않게 작은 카메라를 들고 약간 가볍게 산책을 나가면서 사진을 찍으면은 좀 정신적으로도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좀 스트레스도 좀 풀리는 것 같고 좀 캄하게 되는 약간 진정하게 되는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막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거나 열받는 일이 생긴다 그러면은 카메라를 들고 걸어서 갈 수 있는 가까운 카페까지 걸어가면서 약간 예쁜 사진도 좀 찍으면서 내 자신이 원하는 사진이나 카메라를 사용하는 감각들을 좀 취미로서 발전을 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자체를 즐기는 거지. 맞아요. 뭔가 그리고 일상적으로 그냥 왔다 갔다 했던 공간들이잖아. 동네고. 근데 그게 리코로 찍는 순간 뭐 되게 예뻐 보인단 말이야. 그래서 다시 보이게 되고 아까 얘기한 그 매거진 같이 소소한 어떤 아름다움을 찾게 된다. 맞아요. 소소한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는 약간 그런 카메라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건 광고라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아니 카메라를 받질 않았어요. 애초에 이건 광고가 아니고 원고료를 받긴 했지만 그러니까 GR3X는 제가 계속 쓰고 있었기 때문에 진짜 이 카메라를 오랫동안 써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동안에 GR3도 잘 썼고 지금까지 GR3X도 되게 잘 썼습니다. 앞으로도 여행을 가거나 일로 써도 동네를 갈 때도 가볍게 들고 다닐 수 있는 카메라가 아닌가 예쁘기도 하고 네, 결론은 그렇습니다. 아까 뭐라고 했죠? 카메라는 일상을 못하게 할 수 있는 기억도 못하네. 아무튼 그런 카메라입니다. 진짜. 그러면은 이렇게 GR3랑 GR3X를 소개를 했고요. 여러분은
이 두 개의 화각 중에 어떤 카메라가 더 마음에 드시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혹은 또 어떤 다른 궁금한 카메라나 사진 관련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